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급상승이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최악의 공매도가 은퇴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의 드론 사업 진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어요. 자, 다우가 0.12 상승 중에 있고, S&P도 0.14, 나스닥 0.16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0.1 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막 급락하거나 폭락하고 있는 흐름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CPI 발표가 주는 좀 안정감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선물 시장이 급등하지도 않고 약간의 상승은요, 지금 오늘 10년물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세요. 10년물 금리가 4.6까지 내려왔습니다. 4.8을 웃돌고 있던 10년물 금리가 내려왔죠. 이것도 CPI 지수 발표 덕분이고, 그리고 오늘 일부 때도 다뤘던 월러 위원이 연준이 금리를 한 번이나 두 번만 내릴 거라고 단정 짓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멀티플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세 번도 가능하고 네 번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세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보일 텐데, 자, 근데 지금 이번에 CPI가 좀 뭔가 기대치만큼 딱 나오면서 앞으로 이 후반에 걸쳐 가지고요, 올해 내내 뭔가 그래도 다운 트렌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다면 충분히 또 멀티플도 가능하다. 후반기 들어서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금 더디게 움직이더라도 분명히 후반기에서는 많이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반응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기대감은요, 트럼프 취임식이에요.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변화가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주식시장 자체가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름값도 조금 내렸죠. 79.19.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안 좋지만요, 트럼프가 들어서서 행정명령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빠르게 오일 가격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부 때 이어서 팔란티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했듯이 여러분들 팔란티어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팔란티어 소식, 정보를 매일매일 얻기가 참 힘들잖아요. 테슬라 소식처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팔란티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도 제가 팔란티어 소식 가져왔습니다. 1부 때도 다뤄드렸고, 자, 오늘 이제 2부 때도 팔란티어 소식을 이제 듣게 될 텐데요. 자, 오늘 팔란티어가 또 이 굉장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자, 팔란티어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어떤 거냐? 팔란티어가 드디어 이 드론 스타트업, 드론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 대화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규모도요, 굉장합니다. 5 billion valuation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국 돈으로 5조 원, 이걸 환율을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7.5조 원. 굉장하죠. 사이즈가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자, 이거는 사실 스타트업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팔란티어가 이 회사를 여차하면은 인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팔란티어가 왜 이 드론 이 회사, 이 드론의 스타트업 기업인 Shield AI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AI까지 붙었죠. 그러니까 드론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AI가 붙었다? 인공지능으로 작동하고 한다는 게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팔란티어가 딱 맞죠. 팔란티어도 새로운 AI의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AI로 작동되어지는 바로 이 전체적인 드론 사업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Shield AI가요, 어떤 회사냐면 드론을 만드는 회사이면서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는 측면에서는 팔란티어와 잘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고객들 한번 보세요. 자, 고객들을 보면요,
유크레이니언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미국의 거버먼트, 미국 정부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자, 정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가 사실 전쟁, 러시아 전쟁에서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드론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용 드론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드론 스타트업 기업으로부터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정부는 당연한 겁니다. 자, 앞으로 미래의 전쟁은요, 드론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화도 과거에 보셨겠지만요, 미국이 이제 어떤 전투기 조종사를 막 키워가지고 뭐 막대한 전투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비용이 너무 크죠. 차라리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이 드론을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미국에 앉아가지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사람 전쟁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드론을 띄워가지고 북한도 투입되지 않습니까? 북한군도 잡아내고 러시아군도 잡아내고 드론만 보면 벌벌 떤대잖아요. 지금 러시아 쪽하고 이 북한군들이요. 자, 그래서 지금 드론을 통해서 사실은 전쟁 폭탄도 투여하지만 드론을 통해 가지고 조용히 이 적군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근데 이걸 지금 이 AI가 또 같이 소프트웨어로 작동한다? 이건 여러분 팔란티어랑 너무너무 잘 맞겠죠. 여러분 팔란티어도 소프트웨어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적군의 움직임이랄지 어떤 내리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자, 여기에 지금 국방부를 돕고 있는데 드론을 인수하겠다, 이 드론 회사를. 결국 드론에서 팔란티어가 자신들만의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가지고 드론 안에서 뭔가 군사 작전을 할 때에 뭔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들의 국방부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우크라이나나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주변의 나라들도 다들 관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란티어가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가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드론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미래에도 투자도 하겠지만 인수하겠지만 여러 면에서 지금 팔란티어는 미래의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 될 거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쟁에도 잘 쓸 수 있다라면 일반 상업용 드론에서도요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이 국방부의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미국 국방부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커머셜 쪽으로 확장하고 있죠.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쌓았던 어떤 그 노하우를 커머셜 쪽에도 쓰니까 작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드론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투입하지만 전쟁에서 투입할 정도면요 얼마나 섬세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커머셜로 나중에 넘기는 건요 뭐 사실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에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요 팔란티어가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는요 앞으로 팔란티어 투자자들에겐 계속해서 이건 굉장히 사업이 확장되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일본의 세 개의 자동차 회사가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닛산과 혼다가 이 하나의 기업으로 갈 것이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뤄들었는데, 자, 이제 이 두 개 기업이 아니고요. 이제는 세 개로 바뀌었습니다. 미쯔비시 모터스까지 들어갑니다. 사실 뭐 미쯔비시 존재감 그렇게 없는데, 어찌됐건 일본 안에서 닛산, 혼다, 미쯔비시까지 이 세 기업이 하나로 뭉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개가 merging, 하나로 되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the third largest automaker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업체가 됩니다. 자, 넘버 1은 도요타죠. 그 다음에 넘버 2는 폭스와건입니다. 그리고 미쯔비시까지 합쳐서 결국 세 번째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연합을 하게 됐는가? 오른쪽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 세 개를 하나로 소위 말해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싱글 홀딩 컴퍼니를 하나 위에서 만들죠.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to tackle global competition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세계의 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셋이서 힘을 합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6년도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2026년도 8월 달에 이 세 개의 기업이 하나로 되는 게 완전히 최종 파이널라이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여름까지 다 정리해서 완전히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하겠다는 건데, 자, 이들이 결국은 어떤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냐면, 일단 첫째로 제로 이미션을 만드는데 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거죠. 자, 제로 이미션은 뭡니까? 결국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 셋이서 힘을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파란색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은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죠. 자율주행 기술도 우리가 완전히 이제 개발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세 기업들이 뭉쳐서 이 전기차를 새롭게 완전히 박차를 가겠다라는 거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처구니가 없냐면요. 지금 닛산과 혼다와 미쯔비시는요, 지금도 자기들 회사 안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이 엣지가 없다고요. 뭔가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지금 경쟁력이 원래부터 있는 걸 만들어 봤냐? 만든 적이 없어요. 다 형편없거든요. 혼다도 원래 토요타 다음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했거든요. 그 혼다의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이 캠리와 같은 레벨에 있었던 바로 혼다 어코드거든요. 실제로 되게 괜찮았어요. 차가 인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년, 15년 전에 인기가 굉장했었습니다. 멋지게 만들었죠. 잘 팔렸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좋았고요. 근데 막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혁신이 없어지고 디자인도 그렇고 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 됐는데, 다 똑같아요. 닛산은 1년 뒤에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닛산의 CEO가 원래 그랬거든요.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이 이 1년 뒤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말했죠. 미쯔비시야 원래 존재감이 굉장히 없어졌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경쟁력 없는 회사들이 서로 뭉친다? 아니,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회사가 뭐가 있으면 전기차로 뭔가 만들어 봤다 그러면 뭐가 되는데, 셋 다 고만고만한데 고만고만한 애들이 셋이 뭉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넘버원이 될까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셋이 뭉치잖아요. 그럼 또 고만고만한 똘마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 아니, 자율주행을 뭔가 해본 게 있어야죠. 적어도 현대는 전기차 잘 만들잖아요.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요, 사실은 뭔가 나름대로 어디에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셋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뭉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셋이 뭉쳐봐야 아무 존재감 없다. 오히려 그냥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서로 일단 묶어서 뭐라도 좀 버텨보자. 이런 지금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한번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스페이스X가 오늘 스타쉽 발사를 했고, 그리고 그 스타쉽의 그 부스터죠. 이 발사시키는 이 부스터가요, 로켓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지 않습니까? 이 큰 사이즈가 하늘로 쏘아 올리고 나서 스타쉽을 본인이 내려와서 다시 그 발사대로 돌아오는 거. 이번에 두 번째 그 트라이거든요. 자, 지난번에 트럼프가 관전할 때는 그냥 조용히 이 바다에 떨어뜨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발사대로 돌아오겠는데, 옛날에 한번 첫 번째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세컨드 트라이였는데, 자, 세컨드 타임 트라이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착지하는 게 이 젓가락이 잡는 거잖아요. 찹스틱이. 그러니까 이 찹스틱이 이 슈퍼 헤비를 딱 고정해가지고 잡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어떤 그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정감 있게 잡아내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원래 이 찹스틱으로 잡아내는 게 가능성이요, 63% 정도로 봤다고 합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거의 63%면 우리가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이건 반반이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도 반, 성공할 확률도 반. 물론 63%니까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어찌됐건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오늘 아주 가볍게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지? 63%의 가능성을 또 머스크가 해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이 남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걸요. 머스크가 그냥 또 쉽게 해내는 걸 보게 되면서 역시 머스크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 극찬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It will become as routine as a Falcon rocket landings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Falcon 9 아시죠? 그 이거보다 얇고 이거는 뭐 밥 먹듯이 쏘올리잖아요. 그러니까 Falcon 9 같은 경우는요. 지금 로켓 쏘올리는 거 이건 뭐 이틀에 한 번, 뭐 일주일에 거의 뭐 5번씩 쏘아올리고 있는 정말 밥 먹듯이 쏘아올리거든요. 근데 그 오늘 그 블루 오리진이 발사한 거 보게 되면요, 처음 정말 거의 10몇 년 만에 처음 발사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도 과제가 많지만, 근데 걔네들은 로켓 쏘아올리는, 제프 베이조스는 로켓 쏘아올리는 거 처음 이제 성공한 건데,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요, 이제 로켓 쏘아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머스크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뭘 보고 있습니까? 머스크는 이미 이렇게 이 팔콘 9을 쏘아올리고 오는 건요, 일도 아닌데, 이제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사람을 100명, 200명씩 비행기 태워서 보내듯이 이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큰 스타쉽을 밀어올리는 이 부스터를, 이 로켓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성공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도 성공했고 이번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얼마나 앞서가냐면요, 지금 그 블루 오리진은 이 로켓 쏘아올리는 거, 그것도 팔콘 9 같은 거 있죠. 사이즈 작은 거.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요,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이 큰 스타쉽의 부스터와 스타쉽 발사를 성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어느 지금까지 나라도 정부도 그리고 기업도 해본 적이 없는 이 100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이 큰 사이즈를 발사시키고 있다? 이거 성공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비교가 안 되는데요. 머스크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스크는 남들은 지금 로켓을 발사할 수 있냐 없냐에 목숨 걸고 있는데, 지금 머스크는 그 로켓을 재사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쏘아올린 걸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 무시무시한 기술을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적 차이가 있는 줄 알겠죠. 이걸 여러분 그대로 지금 테슬라로 연결해 보세요. 지금 테슬라 뭐 경쟁사라고 하는 뭐 중국의 BYD건 뭐건 다 이런 회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동차 생산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기차를 만들까? 아직도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요, 이건 플러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는 플러스로 마진이, 만들 때부터 마진이 다 나와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이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는 전기차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곳에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다가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인공지능 쪽에 들어가서 자동차와 그리고 이 소위 말해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로봇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미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BYD나 중국 회사들랑 비교하는 것 자체도요,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우주선 개발에서 제프 베이조스와 이 소위 스페이스X를 비교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 압도적인 차이가 이 로켓 비즈니스 사업에서도 완전 한 차원이 다른, 한 차원이 아니라 한 몇 차원 다른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모델 2, 즉 25,000달러, 또 요즘은 한 3만 달러 수준이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찌됐건 저 저렴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그 얘기가 조금 덜 나오고 있죠. 좀 이제 그 얘기가 뭔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스시 트래블 인베스팅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I really hope 35K car is real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대략 한 3만 불대 정도가 나와도 괜찮은
한데 하면서 야 정말 테슬라가 3만 불대 이게 이제 모델 2를 얘기하는 겁니다. 25,000달러짜리. 자, 이 가격대의 자동차가 사실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요즘 캠리도 이 정도 다 가거든요. 요즘 차들이 다 3만 불대 정도까지 가니까 인플레이션이랄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는 25,000달러였던 것이 뭐 3만까지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저렴한 테슬라 차가 나오면 그게 대중적인 차가 될 거기 때문에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나 보면은 either they are doing an insanely good job keeping it as secret.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지금 이 테슬라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어느 지점에서 이걸 그냥 취소한 건지 소식이 지금 안 나와서 궁금하다. 근데 이게 정말 진짜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배경들이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걸 취소한 건지 아닌지 최근에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저렴한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really wanna see this cheaper car. 이거 진짜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대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게리 블랙도요 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지금 비밀리로 갈 수밖에 없냐? Brand leverage is powerful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라는 거 새로 나온다는 이 레버리지 자체가 사실은 이 전체 판매고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절대로 이 25,000달러짜리 혹은 3만 불짜리 더 저렴한 차 모델 2라고 불리는 이 차를 발표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오스본 효과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3만 불대짜리 가격대가 나온다. 혹은 25,000에서 3만 불대짜리 저렴한 차가 나오게 되면요. 어떤 차가 데미지를 입을까요? 당연히 오스본 효과로서 모델 3가 데미지를 입겠죠. 모델 3가 사실은 그 밑에 저렴한 게 나오면은 이 충돌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야, 나 모델 3 살 바엔 좀 기다려야겠어. 오스본 효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지금 있는 모델 안 사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종류의 테슬라 차가 또 나온다? 모델 2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델 3를 안 사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미리 발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발표를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나 조금 더 저렴한 거 나온 거 보고 살 거야. 만약에 한 3만 불째 혹은 2만 5천 불짜리인데 모델 3랑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면 난 좀 더 저렴한 차 살 거야.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오스본 효과인데 기업들은요. 그런 오스본 효과 때문에 미리미리 얘기하지 않아요. 나오는 시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델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이제 뭐 소진되고 나면 적절한 때에 딱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모델 Y 발표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발표할 때도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갑자기 발표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올해는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서프라이즈로 등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로 발표되고 나오게 되면요. 결국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튀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기대 주거든요. 이게 발표되는 순간 주가는 또 한 번 급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 주가가 급상승하는 것들이 얼마 전에 8% 상승하고 이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올해는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급상승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는요 테슬라의 공개되어질 무기들, 비밀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비밀 병기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테슬라 주가 급등할 수 올해는요 여러분 무조건 팔면 안 돼요. 그냥 떨어져 주고 조정 올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사모아가는 전략,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200달러대에서 400달러대로 뛸 때 그때 놓쳤던 그걸 다시 한번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또 4848 또 뭐 좀 내가 좀 차트 좀 보지 잘난 척 하다가 여러분 맛이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그냥 buy and hold, 그냥 묵묵히 남들이 4848 하건 말건 그냥 묵묵히 사모으세요. 계속 사모으세요. 떨어지면 또 사모으고 떨어지면 사모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수량이 깡패가 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연말까지는 무조건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언제 튈지 모릅니다. 급상승하는 게 갑자기 화살처럼 튀어오르는 거 그때가 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그동안 테슬라 공매도로 악명이 높았던 바로 이 토니 사크나기가 은퇴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버ን스타인에서 무려 26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에 대해서도 워낙 또 탁월하게 분석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항상 나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니 사크나기는요, 그냥 테슬라, 지금 오른쪽 사진에도 쇼링 테슬라 공매도 쳐라 대놓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지금 사진은 젊을 때 사진인데 오른쪽 아래쪽에 보세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세도 꽤 드셨는데 드디어 이제 테슬라의 이 소위 공매도 중에 또 굉장히 그동안 뭐 독설을 많이 퍼붓거든요.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뭐 대표 주자였어요. 뭐 고등어 이런 친구들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버ን스타인에서 뭐 그냥 공개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테슬라를 비판했죠. 그래서 테슬라의 뭐 공매도 치기는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자주 쳤고, 그리고 테슬라의 전망을 pessimistic forecast, 아주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지난번에 뭐 로보택시 이벤트 때도요 뭐 사실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absurdly low price target, 테슬라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고 있었냐면요, 지금 현재 current 레벨이 $120입니다. 그 테슬라는 $120가 적당하다. 여러분, 우리 그 가끔씩 테슬라 주가 떨어질 때마다 가끔씩 제 채널에 들어와서 막 그냥 뭐 이렇게 그 비난하고 조롱하듯이 와가지고 테슬라는 $50 갈 거예요. 뭐 한번 떨어질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테슬라는 $80가 적당하디 뭐 이렇게 들어와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해서 가끔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속상한 거죠. 왜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저걸 샀어야 됐는데 하면서 그 뒤에 와서 자꾸 욕하는 거죠. 가끔 조금 떨어지면 들어와서 테슬라는 $80 간다 이러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꾸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격 바꾸셔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는요, 부정적이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투자를 해놓고 테슬라에 대해서 그냥 계속 부정적이에요.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데 자기 철학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시종일관 안 돼 그랬는데 테슬라가 막 기술이 발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변하는 게 보이는데 안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바꿔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오히려 데나이브즈나 이런 사람 보면은 긍정적이죠. 그리고 아담 조나스 보세요. 19년도까지 테슬라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20년도에 바꾸잖아요. 회심을 하거든요. 정말 종교를 이렇게 신앙을 가지듯이 완전 회심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회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도 $120 제시하니까 매번 게리 블랙이랄지 다른 사람이 야 너 좀 개종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토니 사크나기가 착각하고 있다, 뭔가 모른다 그러는데 테슬라 주가가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이 맞다 막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120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400거든요. $120와 $400. 뭔가 너무 갭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러면 욕 들어 먹겠죠. 자, 버ን스타인의 고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왜 우리는 테슬라 주식 안 사냐? 고객들이 컴플레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니 사크나기가 옛날에 뭐 $180에 왔다 갔다 하고 $200 왔다 갔다 할 때야 자기 말이 먹힐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어. $120 목표 주가니까 지금 불안하고 그거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아. 그게 말이 통해요. 근데 지금 $400 돌파했어요. 최근에 480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120인데 고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테슬라 주식 좀 사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를 $120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버ን스타인의 고객들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신뢰해 주다가도 이렇게 이 방향이 너무 안 맞고 맞질 않으면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형편없이 제시하면은
가이드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은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요, 일종의 뭐냐면은 뭐 나이 들어서도 6년간 일해서 은퇴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뭐냐면요, 이거 퇴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면요, 감 떨어지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퇴 얘기는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보통 여기 그 회사에서 이제 퇴출될 때는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이제 좀 쉬고 싶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들에서는 축제입니다. 야, 드디어 토니 사크나기가 은퇴하는구나, 퇴출되는구나 이러면서 야, 제발 좀 잘 가라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We'll miss you, Tony 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We'll miss you. 야, 너 그리울 거다, 토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들이 있어야 주가가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잃었겠죠. 공매도 많이 쳤는데 테슬라 주가 최근에 급등해 버리니까 회사 돈 아니에요. 그 돈을 잃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겠죠. 야, 너는 감 떨어졌다고. 이제는 은퇴할 때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상하니까 이 사람도 과거에는 잘한 영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지금 테슬라 공매도 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도 이 토니 사크나기는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하니까 26년 하고 나서 은퇴하는 거지만, 고등을 할지 많아요. 나이 굉장히 젊은데도 지금 거의 퇴출 분위기로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와 맞서면 안 된다니까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여러분 은퇴지만 제가 볼 때는 퇴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0달러 하니까 제시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 사람을 욕했겠습니까? 그런 비난들을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감 떨어졌으니까 은퇴하는 게 맞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 저승사자인지 알겠죠? 공매도들의 저승사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정말 이 친구 이제 떠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대표적인 또 기관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만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이제 테슬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교수였습니다.